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바로 삼성생명을 둘러싼 이슈들인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고 논란이 된다라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만 놓고 보면 이슈는 많고 논란이지만 삼성생명 주가 자체로는 뭐 다 와라, 다 들어와라.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반, 두 달간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리스트들이 나왔잖아요. 한 10개, 뭐 20개 잡히는데 딱 보면 절반은 공매도 때문에 망했고 또 절반은 공매도를 이기고 올라온 뭐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삼성생명도 전형적으로 공매도가 표적이 많았던 최근 한 달 반 사이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삼성생명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들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맨날 이 헤드라인 그 제목을 보면 삼성생명 논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삼성생명 주가는 계속 오르고 왜 외국인들은 삼성생명 주식을 사느냐 이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죠.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생명이 지동한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이 일탈회계 이거 더 이상은 두지 않겠다 하고 자기는 속으로 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방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 본인이 있을 때 원칙대로 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딱 듣기에 일탈이란 게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은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 다음으로 안정성 높고 순자산 많고 엄청난 보험회사인데 무슨 일탈? 이 일탈회계 논란이라는 게 뭐야? 여기를 한번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1969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삼성생명이지만 그때 당시 이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을 추억하시는 분들은 삼성생명이 아니라 동방생명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아실 겁니다. 막 동방생명 플라자도 있었고요. 저기 시청에. 그 동방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5억 주, 약 5억 8천만 주를 매수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유배당 상품, 지금은 보험 상품 중에 유배당을 하지 않고 다 무배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니 유배당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험료를 걷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보험사들은 일종의 따로 자산 운용을 합니다. 뭐 채권도 사기도 하고 주식도 사기도 하고 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걷어서 발생한 그 자산 운용의 이익을 우리 너네 계약자들에게 보험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유배당 상품인데 그때 당시엔 이 유배당 상품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69년에 삼성전자 주식 5억 주를 살 때 돈은 한 5천억 정도가 들었었는데 당시 유배당 상품의 이 보험료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확인이 된 건데 자 문제는 이 동방생명이 삼성생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0년께를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이 유배당 보험을 들었었던 이 계약자들이 벼르고 있다가 바로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때 자신들의 돈이 일부 들어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 그때 당시 보험 들었던 사람들한테 배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법정까지 가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이제 안 줘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이 삼성생명이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팔지 않지 않았느냐.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 차익이 없다. 따라서 이 배당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생명은 아주 편하게 이제 상장도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도록 하다가 전 세계 보험업계의 판도가 바뀌어서요. IFRS 17이라고 하는 IFRS 17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들은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더 이제 강화를 한 겁니다. 이제 이 규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 세계 보험 규약입니다. IFRS 17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유배당 보험의 계약자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유배당 상품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거는 이 회사의 보험회사의 부채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그 동방생명 때부터 왔던 삼성전자가 샀던 그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목 이게 지금 한
8조, 9조 정도까지 커졌거든요. 그거를 부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이 부랴부랴 금융감독원한테 달려가서 일탈 회계를 좀 해달라. 이게 이제 말이 일탈 회계지 일정 부분에 우리가 많은 회계 관행에서 잠깐 예외로 하는 걸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일탈 회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일탈 회계 요구를 금감원이 2022년 당시에는 이제 받아준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돈들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돌려줘야 될 돈을 부채 처리를 안 하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하나의 좀 꼼수 회계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을 딱 빼놔가지고 그 돈은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그냥 하나를 회계상으로 일탈 회계를 둔 겁니다. 항목을 둬서.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 금감원은 허용을 해 줬거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 당시에 그래 일단은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서 지금 이찬진 금융감원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신임 이찬진 원장이 아니다. 이거 일탈 회계는 가만둘 수가 없고 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 그거 어차피 배당해가지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부채다라고 이제 완전히 가닥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이 신임 금감원장과 이찬진 원장과 왜 이거를 일탈 회계를 적용해서 안 된다라는 쪽의 주장은 뭐냐. 원래 대법원 판결을 거슬러 보면은요.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그때 당시 왜 이거를 배당 의무 없음으로 해줬냐. 삼성생명이 갖고만 있었지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초하고 작년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게 된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권,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이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못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팝니다.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파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안 팔았기 때문에 배당 의무가 없음인데 이제 팔지 않았느냐.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이 팔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네가 팔았으니까 배당을 시작해야 되고 일탈 회계를 허용할 수 없어. 이게 이제 반대편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전문가는 뭐 신임 금감원장이 또 이번에도 말뿐일 거야. 이제 삼성생명은 또 이번에도 어떻게 결정을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요. 정말로 이제 일탈 회계를 안 돼. 허용을 안 해주고 제대로 처리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 삼성생명은 앞서 돌려줘야 될 이제 부채로 잡히겠죠. 그게 한 8조 원, 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될지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가령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8조, 9조라는 것도 뭐 한꺼번에 돌려줘야 되는 건지 연간 1조씩 뭐 8년치에 돌아줘야 되는 건지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그 보험료가 섞여가지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체적인 이제 사회 공론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일탈 회계뿐만이 아니라 삼성생명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보험사에는 3% 룰이 있어가지고 이 보험사는 함부로 지배를 하면 되고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을 3% 이상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자산의 3%. 근데 삼성생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지금 자산이 한 320조, 350조를 향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3%라고 하면 계열사를 한 9조 원 정도까지밖에 보유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잘 알다시피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8%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 시가평가를 때린다? 이거 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3% 룰에 따라서 9조밖에 보유 못하면은 21조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난리가 나죠. 뭐 삼성전자 주가 폭락하는 거고 그거 뭐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 증시가 흔들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그룹 내 지배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오너 일가가 생명으로 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거 8%를 다 거의 20조를 팔아야 된다? 난리가 나는. 근데 어느 쪽이든요. 지금 삼성생명이 일탈 회계를 풀던 아니면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몰아치던 논란이고 급박해 보이지만 주가는 좋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배당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고 아니,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면 캐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원만 놓고 보면 꽃놀이 패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매도도 이기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고요. 핵심은 삼성생명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리던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던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삼성생명이 주목을 받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삼성생명을 둘러싼 논란을 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